그 예민함은 내려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없어요. 예민해야 성장하고 맞아요. 직업은 예민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저의 고민은 그날 수업의 분위기에 따라서 제 감정이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강사 2년차가 되어도 늘 매 수업을 평가받는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룹 수업을 하면 마무리 인사를 하며 끝내는데 그때 회원님들의 반응이 너무 잘 느껴져요. 그 반응에 따라 제 기분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시퀀스 짜는 거, 큐잉하는 거 그런 거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서 완전 초보 강사 때보다 수업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네요. 결국 과부하에 걸려 제대로 된 시퀀스를 못 짜는 날도 생기게 되고요. 시간과 경력이 쌓이면 해결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제가 예민함을 좀 내려놓아야 하는 걸까요? 그 예민함을 어떻게 털어놔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강사 생활을 오래 하신 업계 선배님들께 꼭 조언을 얻고 싶어요. 매 수업 평가받는다는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맞아요. 네, 그거는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그런 피드백들로 인해서 반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지 개발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강사 스스로가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랑 반응을 빠르고 그리고 많이 이끌어내는 강사가 결국에 좋은 강사가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회원님들 반응에 좀 집중하되 거기에 뭐 매몰돼서 내가 막 이래서 어쩌다 이렇게 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이 보였던 이유가 무엇인지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또 그리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한 가지씩 혹은 한 수업에 한 가지씩 나만의 목표를 세워서 해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초보 강사 때 그리고 지금을 지나면서 계속 저한테 목표를 정하는 것은 말을 좀 줄이기. 조금 그래도 회원님한테 어떤 시간을 드리기 약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호흡 동안 말하지 않기. 무작정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회원님들 시간을 드리는 거. 그리고 회원님들의 잘한 부분을 좀 파악을 하고 부족한 부분 파악하고 뭐 그런 것들에서 목표를 이뤄 나가면서 좋은 반응을 늘려보시고 자신감이 들면 매몰된 상태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을 많이 얻는 강사님들의 좋은 수업을 많이 일단 들어보시고 찾아가서 들어보시고 벤치마킹 해보시고 그렇지 않은 수업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수업에서 저는 교훈을 분명히 얻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복귀하면서 되짚으시면서 내것화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이제 그 경력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지금도 이제 이분은 예민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아직도 예민하신가요? 끝나고 나서 계속 평가받는 느낌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감정이 좌지우지 되고 지금은 그래도 이제 아마 느끼시겠지만 이제 연차가 쌓이다 보면 어느 정도 반응을 이끌어낸 거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쌓인 것 같아요. 내가 뭐 좀 실수한 게 분명히 있을 때가 있는데 그거를 리커버를 조금 빨리를 하는 거죠. 그게 연차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실 안 예민해지는 거 아니고 네. 영향을 예민해요. 안 받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 예민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으로서 그걸 빨리빨리 수정하는 기술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계속 예민하잖아요. 계속 평가받는 기분이고 대신에 계속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니까 괜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예민함은 내려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없어요. 예민해야 성장하고 맞아요. 직업은 예민해야 되는 게 맞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예민하죠. 아직까지 예민하고 수업 때마다 눈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회원님들의 반응을 이렇게 살피죠. 살피고 뭐 물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물론 있어요. 내가 10명 중에 10명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피드백하고 다음엔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음 수업에 기분이 뭐 다운돼서 그 다음 수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네. 맞아요. 그런 네. 기술이 네. 느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마무리 인사를 하는데 회원님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그럼 그 1시간 동안에 내가 지금 반응을 못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만들 시간이 굉장히 충분하긴 하죠. 막 1분 1분마다 사실 만들어낼 수는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이제 끝나는데 싸늘하다. 그럼 사실 이제 쉬는 시간이라도 만들어야죠. 회원님 가가지고. 맞아요. 그러면 이게 다음 수업까지 그분이 연결이 안 되는데 뭐지? 그냥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그분도 그냥 그 싸늘한 채로 갔다가 다음 수업도 싸늘하게 오실 거라서 그래서 일단 예민하면 그냥 예민하셔라. 털어버릴 수 없다. 근데 그 예민함을 이용을 해서 더 좋은 피드백들을 받을 수 있는 강사가 되는 게 경력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좋은 강사를 저희가 보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또 예쁜가요? 너무 예뻐요. 예쁘고 만약에 원장으로서 저희 강사님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또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너무 예쁜 고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민해야 되는 직업이 맞고 그 대신 연차가 쌓이면서 그 예민한 부분을 나의 발전으로 이끌 때 내 기분이 다운되거나 선생님이 말했듯이 매몰되지는 마라. 그리고 방법적인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연차가 뭐 한 1, 2년 차 초보 때 많이 했던 방식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나의 수업을 녹음을 하거나 녹화를 해본다. 네. 녹화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막 집에서 화학 연습하고 센터에서 화학 연습하고 50분을 딱 했더라도 그 연습한 거랑 실제 수업한 거랑 또 완전히 다르게 수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녹화를 해서 보면 가장 객관적인 나의 부분을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은 막 이 호흡이 너무 느리진 않았나, 카운팅이 너무 느리진 않았나 이런 동작에서는 오히려 빨리 했을 경우에 나의 목적을 더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체크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녹화를 해봐라. 1번. 그리고 2번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의 수업을 많이 들어봐라. 많이 경험해봐라. 그래야지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고 해야 될 건 내가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해보면서 조금씩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쌓아가면은 뭐 회원님들의 반응이 싸늘하거나 반응이 안 좋거나 이런 확률을 좀 낮출 수가 있죠. 지금은 또 발전해 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 2년 차면 한참 그럴 때예요.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은 네. 그 녹화를 하셔서 그거대로 그걸 들으면서 내가 한번 운동 한번 해봐요. 그게 최고.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네. 진짜. 예를 들면 카운팅 같은 경우에도 그 스타일에 따라서 되게 그 느낌이 리듬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시퀀스 짜는 거, 큐행하는 거 너무 집착하게 되면서 수업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 그냥 그렇게 해라. 그게 맞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지금도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고민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시퀀스 오래 짜는 걸리는 거는 당연하다. 고민을- 저는 되게 당연하다. 네. 근데 물론 어느 날 천재적으로 나올 때가 있죠. 막 와, 막 이런 날이 있는가 하면 근데 그것도 사실 막 해놓고 또 내가 동작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어울리는 것들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저도. 근데 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24시간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퀀스 짜는 것에 물론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어떻게 전달할지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시퀀스를 짜도 이 회원님한테 내 목적과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시퀀스 짤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왜 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내 목적과 의도를 그대로 어떻게 전달할 건지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딕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어려운 말을 좀 더 쉬운 단어로 전달할지 그러니까 어떻게를 조금 더 많이 시간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시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영상 촬영을 해서 그래서 보고 내가 해보고 해라 이걸로 돌아가게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 할 일이 많아요. 강사가 엄청 많습니다. 어쩔 수 없어.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제대로 된 시퀀스라는 표현을 좀 하셨는데 그게 뭔지 생각을 곰곰이 해보는 것부터
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느껴봐야 되는 거거든요. 안 좋은 큐잉이 뭔지, 오. 네, 좋은 큐잉은 어떤 거였는지, 어떤 동작을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야 좋은 반응들이 많이 나왔는지, 네, 그런 것들부터 체크해보면 조금씩 시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그리고 언젠가 천재적인 발상이 나온다는 것도 사실 그게 쌓여서 갑자기 막 맞아요. 나오는 거잖아요. 갑자기 데이터가 막 그런 게 되는 게 쌓여가지고 나오는 거죠. 맞아요. 일단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들이 말씀해주신 방법에 제대로 된 시퀀스를 한번 정의를 스스로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